볼 게 많습니다, 오늘.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자, 순열, 조합. 다시 한번 그 의미와 계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순열, 무슨 의미였습니까?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 의미 한번 써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게 순열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순열입니다. 순열.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순열. 순열. 기호로는 우리가 이제 NPR이라고 해서 P가 이제 permutation이라는 영어 약자고요. 요 앞에 있는 n이 뭐였냐? 앞에 있는 n이, 자, 요 앞에 있는 n은 고를 수 있는 것의 개수. 내가 이제 요 경우의 수를 따지기 위해서 봐야 하는 그 대상이 앞에 있는 n인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 이거는 그 순서를 나열하는 거. 이거는 이제 횟수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횟수. 몇 번 우리가 이제 뭐 나열을 하는지, 뭐 저렇게 봐줄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순열이든 조합이든 뭐 나중에 확통 배우시면은 중복순열이라는 게 나오고 중복조합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건 중복이 되는 순열 조합인 거야.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앞에는 그 따져야 되는 대상이 몇 개인지, 뒤에는 그거를 뭐 몇 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거 순열 우리 계산하는 방법은 다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예, 기본적으로 이제 NPR이라고 하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하는 것이었단 말이야. 몇 번 곱하는 거였어, 얘가? R번 곱하는 거였어. 근데 n부터 시작해서 R번을 곱해주면은 맨 끝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n-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거거든. n-R 더하기 1. 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리를 이제 앉힐 건데, 이렇게. 자, 처음에 이제 그 n명 중에서 어떤 한 명을 골라서 여기에 앉히는 경우의 수 n가지. 그 다음에 한 명 뽑았으니까 한 가지씩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쭈루루 곱해서 R명을 만약에 다 뽑았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 n-R 플러스 1까지 곱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NPR은 이제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이제 해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우리가 1부터 어떤 자연수까지 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1부터 어떤 자연수까지 곱하는 거. 이제 NPN으로 이제 생각하면 쉬운데, NPN은 n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곱하는 거겠어, 이게? n번을 곱하는 거겠죠, 얘가 이제? 자, 그러면은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서 1부터 n까지 다 곱한 것이다. 이름을 n의 계승 혹은 영어로 n 팩토리얼이라고도 이제 하면서 느낌표를 이제 붙여줍니다. 이렇게. 즉 npn은 n까지의 곱인 n 팩토리얼로 이제 보시고, 이거 n 팩토리얼은 되게 그 자주 나오는 수치들이니까 외우더라고 얘기가 말씀드렸지? 외우더라고. 자, 한번 쓰고 가면은 0팩 몇이었어? 0팩 1. 1팩 몇이었어? 1. 2팩. 자, 3팩 몇이야? 3팩. 자, 4팩 24. 그 다음에 5팩 몇이었어? 5팩 120. 자, 6팩은 720. 자, 그 다음에 7팩은 몇이라고? 5040. 4가 왜 나와? 자, 8팩 몇이었어? 8팩 4320. 여기까지 외워두세요. 여기까지는 외워라. 8팩까지는 좀 외워라. 8팩까지 4320까지 외워라. 외웠니? 뒤에 아저씨. 아직도 못 외웠단 말이야? 외워. 근데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많이 좀 쓰다 보는 것들이니까 외워질 거야. 여기까지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NPR 다시 좀 돌아올 건데, NPR은 N부터, 이게 R번 곱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R기 곱하는 것이었거든? 그러면은 얘를 살짝 식을 좀 조작해 줄 거야. 살짝 식을. 이게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여기 n-r 더하기 1이 있는데, 이 좌변에다가, 자, 얘 밑줄 친 것보다 1 더 작은 수, 몇이야? n 빼기 r이지. 일단 n 빼기 r부터 계속 1씩 줄여 나가면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해 볼 거야. 좌변에다가 곱해 볼 거야, 저렇게. 좌변에다가 그러니까 n-r, n-r-1, 또 이제 1씩 줄여 나가가지고 1까지 곱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밑줄에서 1 뺀 게 얘였으니까 결국 이거 쭈르르륵 다 곱해주게 되면은 1부터 n까지 곱으로 생각할 수 있니, 저거? 1부터 n까지고 쭈르르륵 다 곱해주게 되면은.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원래 없던 요 수를 곱했으니까 요걸로 다시 나눠줘야 맞춰지겠지. 나눠줘야. 나누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거야. 나눠주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좀 나눠줬고, 분자에다가는 결국에 얘가 1부터 쭈르르륵 해서 n까지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분자는. 그럼 이거를 분자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면은 n 팩토리얼, 분모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n-r 팩토리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저 분홍색을 곱하고 나누는 그 조작을 좀 이제 해줄 건데,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온다. 외워놔야 된다. NPR을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야. 외워놔야 돼,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요거를 꼭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팩토리얼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요거 알아줘야 되고, 밑에 이제 좀 채워보면은, 자,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말씀드렸고, NP0, 쟤는 1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해놨고, NP에는 n 팩토리얼이었고, 요 NPR은 위에서 했던 거 똑같이 쓰도록 할게, 이렇게. n팩 나누기 n-r의 팩토리얼로 저렇게 분수식으로 좀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냥 너네는 이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 분수식 쓸 수 있어야 돼. 우리 이제 8P3 계산해라. 그럼 할 수 있잖아. 8부터 3번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요거지. 근데 저 분수로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는 이제 이따 확인해보고, 조합으로 이제 넘어오면, 조합에서는, 자, 조합의 의미. 자, 앞에랑 거의 비슷한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경우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NCR 이라고 우리가 기호를 붙이고, 조합입니다. 컨비네이션의 약자이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썼니? NCR. 자, 그러면은 뭔가 앞에 순열이랑 뭔가 되게 비슷한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방금 전에 했던 n개에서 R개를 고른 다음에 나열까지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뭐야? 순열이죠. 나열까지 해버리게 되면 순열이야, 이거. NPR. 근데 이거는 뭐랑도 같냐면은, 이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인 방금 전에 했던 NCR. 택한 다음에 나열까지 해주는 경우의 수. 지금 R개를 골랐으면 그 R개를 이제 나열을 해요. R 팩토리얼 맞니? R개를 나열해버리게 되는 거. 즉 NPR이라는 거는 고르고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까지 포함이 된 건데, 그거는 단순히 고르기만 하면 되는 이 조합이라 나열을 하는 R 팩토리얼을 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므로 NCR로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R 팩 나누기 NPR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A, B, C, D 4개의 문자가 있으면은 이 중 3개만 단순히 골라라. 3개 고를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거든요. 이렇게 4가지. 근데 만약에 이제 나열까지 해보라라. A, B, C를 나열해 주는 거니까 3개를 나열. 여기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만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보입니까 이게? 3팩토리얼만큼 나와 있는 거. 저기서 선택한 A, B, C를 지금 나열을 해버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은 저렇게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 하나만 좀 더 지금 써줄 거야 얘들아. 이거 NCR은 방금 이거 NPR 내가 아까 쓴 거 있었잖아. 앞에 분수식으로 꼭 기억해놔야 된다고 하고 있지. 그거를 한번 좀 씁시다.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이것만 쓰면 NPR인데 여기에 이제 요 r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 NCR은 이렇게 분수식으로 쓸 수가 있어. NCR은 저렇게 분수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NCR은 봐봐. 결국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고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지?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좀 기억해놔야 돼.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 분모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여기까지 써주면 돼. 그럼 NPR도 똑같아. NPR은 이제 아까 뭐였었냐면은 앞에 거 팩토리얼이 지금 분자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로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놓고 있자. 이렇게 기억해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나머지 이거 채워보시면은 NC형은 우리가 이제 1이었었죠. 안 고르는 경우의 수 1, 다 고르는 경우의 수 NCN도 1이고 그리고 여기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 NCR이 뭐랑 같았었지? NCR? 뭐? 예, 앞에서 뒤에 거 뺀 거인 N 빼기 R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지. 이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예를 들었던 거는 이 R이 좀 클 때 OC4 같은 거를 내가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뒤에서 앞에 거 뺀 OC1과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같다. 자, 그리고 4번도 이거 좀 기억해놔야 돼. NCR이 뭐냐? NCR이 뭐냐면은 n-1C, r-1, 그 다음에 n-1C, r 이거로 볼 수 있어. 저거는 왜 저렇게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자 이거 왜 저렇게 나오는지 예시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n개 중에서 r개를 내가 만약에 뽑고 싶어. 그 경우의 수는 NCR이거든. 근데 이거를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어떤 특정 공이라고 할게요. 특정 공을 딱 집어가지고 이 NCR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에 이 공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포함이 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는 선택이 됐으면 나머지 이제 몇 개가 남았니 이제? 나머지? 골라야 되는 게? n 빼기 1개 남은 거 맞니?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더 골라줘야 돼, 몇 개를? 얘 뽑았으니까. r 빼기 1개 고르는 거 맞니? 하나를 미리 골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n-1c, r-1. 이거는 어떤 특정 공을 뽑았을 때의 경우의 수고, 안 뽑았을 수도 있잖아. 안 뽑았으면은 나머지 n-1개 중에서 r개를 골라야 되겠죠? 지금 뽑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저식은. n-1c, r-1 플러스 n-1c, r.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가 더 작죠,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작고, 얘는. 그 다음 얘도 이제 지금 하나가 작은데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저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분할인데, 분할은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 여러 개의 물건을 적절히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게 분할인데, 자, 예를 들어서 n개가 있다. 어떤 모르는 n개가 있다. 그 n개를 이제 내가 이제 PQR개로 내가 만약에 세묶음으로 쪼개고 싶어. 세묶음으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 요거 그림을 좀 활용할게요,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 얘를 이제 내가 만약에 P계라고 보고, 얘를 이제 내가 만약에 Q계, 얘를 이제 내가 이제 R계라고 이렇게 볼게. 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총 N개를 세 묶음으로 쪼갤 건데, PQ, R계로 각각 나눠주려면은, 먼저 저 P계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주기 위해서 N개 중에서 저 P계를 일단 고른다. 골랐으면 나머지 Q계가 있잖아. 그 P계 고른 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서 Q계만큼 골라주시고, Q계만큼. 그러면은 Q계까지 고르면은 나머지 R계가 남은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M-P-Q에서 나머지에서 R까지 골라주시면 돼요. 밑에 2, 3번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똑같이 쓰시기는 하는데 NCP 곱하기 N-PCQ 곱하기 N-P-QCR 일단은 근본적인 형태는 다 똑같거든요. 얘가 이제 똑같거든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 PQR이 다르냐, 같은 게 하나라도 있냐, 모두 다 같냐, 저렇게 케이스를 좀 구별을 해줘야 돼, 케이스를. 자, 만약에 이제 어느 두 수가 같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둘 하나다. 그러면은 이 두 묶음으로 일단은 그 나눌 때 이게 묶음은 사실 구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묶음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로 뽑히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묶음 있잖아. 3, 4, 1, 2, 5나 이건 같은 것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같은 것으로. 그래서 저게 중복이기 때문에 이 묶음의 개수, 이 두 개가 중복인 거잖아, 얘가. 얘하고 얘가 중복인 거잖아. 그래서 두 개가 중복이니까 그 두 개를 나열한 만큼 중복으로 처리해서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팩토리얼로.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 세 개가 만약에 다 같다, 세 개가. 만약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세 개가 다 같다. 그럼 세 개를 자리를 어떻게 바꿔도 다 중복이어서 세 묶음을 나열한 경우일 수 있는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3팩토리얼로. 저렇게까지 이제 중복 처리까지 해줘야 되고, 중복 처리까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묶음으로 나누는 거를 분할이라고 하고요. 그 분할된 거를 이제 뭐 역할을 배정해 주거나 짝지어 주는 것을 분배라고 한다. N개의 묶음으로 나눴을 때 그 N개의 묶음을 N명한테 배정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N팩토리얼로 나열까지 해주면 됩니다. 나열까지. 자, 필수 예제 1번을 이제 보시면, 자, 배수의 개수인데, 자, 요거를 일단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몇의 배수가 이제 어떤 수를 봤을 때 이게 몇의 배수인지 배수 판정법을 좀 이제 먼저 볼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2의 배수 한번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고, 2의 배수 판정법. 자, 그냥, 자, 배수 판정법 해서, 자, 일단 앞에 숫자만 쓸게요. 일단 이렇게. 배수 판정법. 자, 2, 그 다음에 이제 3, 그 다음에 이제 4, 5,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이제 9까지 이렇게 좀 써보실게요. 이렇게. 자, 2의 배수 판정법. 간단해. 2의 배수는 뭡니까? 짝수죠, 짝수. 그래서 사실 짝수로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 2의 거듭제곱은 배수 판정법이 다 뭔가 비슷한 규칙이 있거든? 그래서 2는, 봐봐. 맨 뒤 한 자리 수가 2의 배수. 물론 0도 포함이 아닌데 0. 자, 그럼 나온 김에 그냥 4의 배수도 먼저 좀 해볼게. 자, 4의 배수. 자, 맨 뒤 두 자리 수가. 맨 뒤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면 된다. 그래서 맨 뒤에 00인 것까지는 좀 포함을 하실 거고, 맨 뒤에 00인 것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의 배수는 맨 뒤에 그럼 몇 개의 자릿수를 볼까, 그러면? 맨 뒤? 8의 배수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맨 뒤 세 자리수. 아, 목소리 들어가죠. 예. 맨 뒤 세 자리수가 8의 배수야. 그래서 얘는 이제 000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줄 수가 있어. 000을 포함한다. 자, 중간에 빵꾸난 거를 한번 좀 채워보실 건데, 자, 3의 배수 판정법 기억납니까? 3의 배수 뭐였습니까? 각 자리수의 합을 보는 거였지. 네,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죠. 자, 5의 배수는 간단해. 5의 배수는 맨 뒤에가 그냥 뭐로 꺼내면 될까? 맨 뒷자리수가. 맨 뒷자리수가 5 또는 0.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얘는 이제 5의 배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자, 6의 배수는 그럼 뭐냐?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각 자리수의 합이 3.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것이고. 자, 9의 배수. 자, 사실 얘도 얘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자리수의 합이 합이 9의 배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얘도.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수 판정법 좀 다 좀 써주시고, 배수 판정법.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이거 상식이야, 상식. 얘네가, 네, 근데 다 알아야 돼. 뭐 이미 익히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평생 알아야 돼.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알아야 돼. 그 전에 내가 물어볼 거야. 그래서 요 배수 판정법. 근데 연관이 있어. 2의 거듭 제곱 2, 4, 8. 다 맨 뒤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보는 거고, 3, 9. 각 자리수의 합 보는 거고, 5는 너무 쉽잖아. 6은 2의 배수, 3의 배수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이제. 7은 빠져있는데, 뭐 있기는 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조금, 비효율적? 네. 그래서 7은 뭐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1-1번. 자, 홀수의 개수야. 일단, 홀수는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 홀수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홀수가 이제, 네. 1, 3, 5가 이제 있는 것이고, 자, 짝수. 일단 0도 일단 포함해서 0, 2, 4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줄게요, 이제. 0, 2, 4라고 해주시고, 1-1번은, 자, 홀수야. 그러면, 일단 맨 뒷자리가 1, 3, 5로 와주면 되지 않나? 맨 뒷자리가? 네. 그럼 여기 이제 올 수 있는 게 1, 3, 5니까 그 경우의 수가 일단 세 가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맨 앞자리를 좀 먼저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0이 맨 앞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자, 맨 뒷자리 하나 제외하면 5가지인데, 0도 제외하니까 몇 가지? 4가지 맞니? 총 6개의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 제외하고, 0 제외하면은 여기 4개밖에 못 오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럼 무엇이냐? 맨 앞자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맨 뒷자리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이제 남은 몇 개의 수가 남았습니까? 각 두 자리가 결정이 됐으니, 이제 몇 개의 수가 남았어? 4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홀수는 이렇게 하시고, 자, 짝수. 짝수 좀 신경 써야 돼, 짝수. 봐봐. 짝수는 뒤에가 그럼 0, 2, 4로 끝나는 건데, 이게 0이 사실 맨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 제약 조건 때문에 얘는 케이스를 좀 더 나눠서 해줘야 돼. 맨 뒤에가 0일 때, 맨 뒤에가 2일 때, 맨 뒤에가 4일 때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맨 뒤에가 0이다. 그러면은 맨 앞에 0이 못 온다라는 제약 조건이 이제 해결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을까? 5개. 그 다음에 4개. 올 수 있는 거 맞니? 5개, 4개죠.
그래서 이제 그냥 5 곱하기 4로 20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일단은 얘는 이제 맨 앞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가운데 남은 한 자리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맨 뒤가 2다.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여기는 4개. 얘 하나 제외하면 5가지지만 0이 못 오니까 4가지가 되겠고, 가운데는 그럼 몇 가지입니까? 이제 0이 또 추가되니까 4가지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맨 앞자리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의 수였던 것이고, 얘도. 자,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얘랑 같지 않을까? 그치. 똑똑합니다. 4 곱하기 4로 그냥 16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맨 앞. 확실히. 걸 굳이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시를 좀 해줘야 좋은 게, 나중에 너네들이 내가 푼 걸 봐. 그럼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게 나중에 못 찾을 때가 있어. 이게 이렇게 의미를 좀 이제 좀 명확하게 써놓는 거야, 이제. 의미를 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것들을 다 더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52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1-3번. 자, 1-3번 저거 잘 생각해야 돼, 저거. 1-3번. 저게 3의 배수 따지는 건데, 3의 배수 판정법에 의해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걸 이용할 거야. 일단 그 가장 작은 세 개의 수를 고르면 그걸 더하면 몇입니까, 이거? 3. 가장 큰 세 개의 수 더하면 12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수의 합이 될 수 있는 건 3부터 12까지죠. 그중 3의 배수만 일단 쓸게. 3, 6, 9, 12. 합이 3, 6, 9, 12가 되는 조합을 일단 쓰고, 그 다음에 합이 3이 되는 조합. 아까 확인했듯이 이제 2, 1, 0으로 볼 수가 있죠. 가장 큰 거는 이제 5, 4, 3으로 볼 수가 있지, 이제. 이거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1, 2, 0으로 하면 돼요? 그 자리 바꾸는 것도 고려할 거야. 나중에 고려할 거야. 일단 숫자 조합만 찾아놓을 거야. 숫자 조합만. 자, 그러면 이제 6 되는 거. 이거는 좀 너가 잘 찾아야 돼, 이제 너네가. 이게 중복이 또 되면 안 되거든. 중복해서 여러 개를 지금 고르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세 수의 합이 6이 되는 거를 다 찾아보셔야 돼, 이거. 조금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조합이 있겠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0, 1. 일단 5, 1, 0. 그 다음에 이거 1 줄이고 1을 늘려서 4, 2, 0도 가능.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가능할까? 3, 2, 1도 일단 가능. 3, 2, 1도. 일단 이렇게. 요거 말고는 없을걸? 네. 자, 그다음에 더해서 9가 되는 것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요것도 좀 생각해보면은 뭐가 있을까? 자, 5, 4, 0. 그 다음에 이제 5, 3, 1. 그 다음에 이제 4, 3, 2. 뭐 이런 조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은 다 찾았으니까 그 이제 얘기했듯이 자리 바꾸는 거를 고려할 거야. 자리 바꾸는 거. 근데 이 0이 들어있는 것들을 막 자리 바꾸다 보면은 맨 앞에 0이 못 오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 얘네들은 있잖아. 얘네들은 0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4가지가 일단 있고, 그리고 쟤네 세 수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일단 3팩이긴 하지만 자리 바꾸는 게 3개 나열이 3팩이죠. 근데 맨 앞이 0이 못 오죠. 그 맨 앞이 0이 왔을 때의 경우의 수를 여사건으로 제외하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니? 2팩 맞니 이거? 자리 바꾸면 되니까. 이것까지 좀 처리를 해줘야 된다. 분홍색은.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란색은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요. 0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4 곱하기 3팩으로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이거든. 4 곱하기 4. 그래서 40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0으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4의 배수. 자, 요것도 좀 생각해야 돼. 4의 배수도. 자, 4의 배수를 보시면,
일단 4의 배수가 그 맨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조금 내가 분석을 좀 더 이제 시켜줄게. 보시면 일단 4의 배수는 최소한 짝수지. 짝수야. 그러면은 일단 맨 뒤에는 반드시 짝수만 와줘야 되는데 짝수만 이게 봐봐 맨 뒤에 0이 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시 맨 뒤에 일단 0이 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 그럼 0, 0 이거는 4의 배수 맞니? 0, 0으로 끝나는 거? 100 같은 거 생각해봐. 4의 배수죠. 근데 110을 한번 생각해봐. 이거 4의 배수니? 아니야. 그럼 120을 생각해봐. 이거 맞니? 30은 돼, 안 돼? 안 돼. 40은 돼. 그럼 그걸 토대로 한번 좀 규칙을 한번 좀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게 맨 뒤에가 0이 왔을 때 여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무조건 0, 2, 4, 6, 8밖에 못 와요. 맨 뒤가 0으로 결정됐을 때. 근데 이게 4의 배수. 4씩 차이가 나는 수들이 다 요렇다. 요렇게. 그래서 0, 4, 4의 배수. 6, 8, 4의 배수. 4, 0, 4의 배수. 2, 4, 2, 8 다 4의 배수야. 이게. 그래서 맨 뒤에가 저렇게 0, 4, 8로 끝날 때에는 10의 자리가 짝수로 이제 끝나줘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이제 짝수 2, 6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거든. 짝수 2, 6을. 그럼 얘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0, 2, 4의 배수가 아니야. 1, 2 맞니? 1, 2.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1, 3, 5, 7, 9가 올 수 있어. 1, 3, 5, 7, 9. 이런 수들에 대해서 자, 뭐 1, 2, 3, 6, 7, 2, 뭐 9, 6 다 4의 배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맨 뒤에가 0, 4, 8로 끝난다. 10의 자리가 짝수로 와줘야 되고 맨 뒤에가 2, 6으로 끝난다. 10의 자리가 홀수로 와줘야 돼. 4의 배수가 되려면. 자, 이제 이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문제야 이제 일단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5까지밖에 없어요. 0부터 5까지밖에. 그럼 일단은 봐봐. 일단은 이제 5보다 큰 수들은 이제 제외해서 볼 건데 여기 이제 5보다 큰 수 제외하면 일단 0, 4가 여기 일단 올 수 있잖아요. 0, 4가. 근데 이게 0, 4도 이게 그 0의 제약 조건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실 것이고 조금만 더 밑에 쓰자.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게 맨 뒤에가 이제 2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6으로 끝나는 거는 지금은 없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맨 뒤에가 2로 결정이 될 것이고 자, 이때도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일단 맨 뒤에가 0으로 끝났다. 이제 제약 조건이 여기 무조건 2, 4밖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되겠죠. 일단 두 가지 일단. 자, 그러면은 맨 앞자리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습니까? 맨 앞자리는? 네, 맨 앞자리. 하나 결정됐고 또 하나 결정되면은 나머지 네 가지.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죠. 4의 배수는 맨 뒤에 두 자리만 결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네 가지로 해서 얘는 8이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가운데. 얘는 가운데 수 결정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요건데 요것도 생각해야 되는 게 가운데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0, 2밖에 못 오거든. 근데 그 0의 제약 조건 때문에 0이 왔을 때랑 안 왔을 때를 쭉 한번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네. 맨 뒤가 4일 때 또 케이스 구별. 그러니까 0 때문에 그래, 0 때문에. 맨 앞에 0이 올 수가 없잖아. 자, 이거 보시면 일단은 여기 0이 왔을 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여기 결정되고 여기 결정됐으면은 나머지 몇 가지? 나머지? 네 가지. 원래 수가 지금 6개가 있어요. 6개. 6개의 수 중에서 2개가 결정이 됐잖아.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다라고 보는 거야. 4개. 자, 얘는 2개가 이미 결정이 되셨고 얘는 맨 앞에 또 0이 못 오죠.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될까? 3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3가지로 결정해 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넘어와 보시면, 이제 여기 135가 올 수 있어. 135가. 135가 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3가지죠, 일단. 가운데는 3가지.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네, 2가지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4가지 중 0 제외해서, 그치? 3가지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거. 그럼 요거를 다 더해 주시니까 24. 자, 얘를 그러면은 정답으로 해 주시면 돼요. 얘를 24를. 요거로 해 주면 되겠고. 여기까지 됩니까? 네. 자, 근데 이게 조금 쉽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봅시다. 자, 요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돼, 이거를 이제. 계산을. 네. 뭐해 뀨. 안 되는데. 해주세요. 뭐에 뀨? 아 뭐야. 자, 네네. 자, 보자. 자, 보면, 자, 순열과 조합의 계산이야, 이제. 자, 저거 한 번씩 다시 써보면은, 자, 9 곱하기, 자, NC3이죠. 그게 NP3 더하기 NP2를 만족하는 거, 요걸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 이 조합 수절식을 분수식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고, 계산이 돼야 된다. NC3 어떻게 해석하냐, NC3? 300분의 네. M3번. 그치. n부터 시작해서 이제 3번 곱해주시고, 나누기 3, 2, 1 이렇게 해주는 거 맞니,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np3, n부터 시작해서 3번을 곱해주신다. 그 다음에 np2, n부터 시작해서 2번을 이렇게 곱해주신다. 라는 거. 근데 식을 한번 잘 관찰해 주시면, 이게, 이런 게 있다? 그 공통 부분이 있습니까? 약분시킬 수 있는 공통 부분이 좀 보여요, 이게. 그럼 제로 약분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항상 유념해줘야 되는 거. 약분하기 전에는 그 약분하려는 게 0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 근데, 우리 원래 조합이랑 그 순열은 기본적으로 앞에가 뒤에보단 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앞에가. 0이라고 해봐. 0개 중에서 3개를 고를 수가 있니? 안 돼. 1개 중에서 3개.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인 것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 기본적인 존재 조건. 그래서 얘네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약분이 된다. 약분이 되고, 이것도 약분은 되죠. 3 이렇게 약분은 되지. 남는 식을 쓰시면은, 자, 좌변에 2분의 n-2는 n-2 더하기 1. 일단 요렇게. 자, 아주 친절한 자막 서비스네. 아우, 좋네. 아 근데 친절하진 않아요. 너무 좋네요라고 썼는데. 자, 그 다음에 양변이 2를 곱해서 그냥 n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2n-2가 나와서, 아니지, n-2. n-1, n-2. 뭐가 좀 식을 잘. 3. 아, 여기 지금 2분의 3이구나. 2분의 3. 3배가 안 됐구나.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전개 3n- 2배 했으니까 2n이죠. 자, 2n-2니까, 자, 그래서 3n-6이 2n-2. 그래서 n은 4.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네, 계산하면 돼, 이거. 알겠지? 계산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웃하는, 이웃하지 않는,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줘야 돼. 이웃한다.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인데, 남학생 3명이 이웃한다. 이웃할 때 우리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웃할 때. 자, 일단은 그 남학생 이웃해야 되는 남학생 3명은 어떻게 처리했어, 쟤네를? 하나로 묶었지. 하나로 묶어서 처리했다. 맞네, 이거? 자, 그러면은, 하나로 묶었으면은, 이 전체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거니, 이게 지금?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래서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의 의미가 뭐다? 전체 나열. 그 다음에 하나로 묶은 것 안에서 나열도 해줘야 되겠지? 그게 몇이야? 3팩토리얼 맞습니까, 그게? 3팩토리얼? 근데 300을 먼저 곱한다고 하는 사실 그게 그거죠, 사실. 곱하는 그 순서는 상관이 없죠. 어떻게 생각해도. 3팩의 의미는 그 이웃해야 하는 것들, 그 그룹 안에서 이제 나열이죠, 이제. 그룹 안에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룹 안에서. 자, 계산하시면은 얘는 144가 나올 것이고, B
B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B는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푸르니 우리? 이웃하지 않을 때? 띄엄띄엄. 일단은 그 이웃해도 좋은 것 남학생을 먼저 놔야겠다. 남학생을 먼저 놔야. 3팩토리얼을 먼저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제. 요거는 이제 이웃해도 좋은 곳을 먼저 놔요.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나열이라고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빈 공간이 이제 생기죠. 거기다가 그 이웃 안 해야 하는 여학생 3명 여기다 배치해야 되는 거 맞니?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인데 3개 골라서 나열해 줘야 되겠지.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사이사이에 놔야 사이사이에 나열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은 얘도 이제 6 곱하기 24 나와서 144 똑같이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한번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어. 지금 이게 인원수가 남녀 같지, 인원수가. 자, 그러면은 남학생이 지금 3명이고 여학생이 3명. 인원수가 같다. 인원수가 같으면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교대로 앉혀야 돼. 그러면 일단 남학생을 이렇게 이제 먼저 배치하면 여학생을 이렇게 배치하는 상황도 있겠죠. 여학생을 먼저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그래서 인원이 같을 때에는 앞으로 인원이 같을 때에는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다. 2 곱하기. 자, 남학생 나열, 남학생끼리끼리 나열하는 거야. 얘네끼리. 몇이야 이거? 3팩이 되겠죠? 3팩. 여학생끼리 나열 3팩토리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72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인원수가 이제 같으면은 이렇게 2 곱하기 남학생 나열, 여학생 나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인원수가 이제 다를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인원수가 다를 때. 예를 들어서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 인원수 1명 차이거든, 이게. 참고로 인원수가 2명 이상 차이 나면은 교대로 앉힐 수가 없어요. 2명 이상 차이 나면은. 1명 차이까지는 가능해. 이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남학생을 이제 먼저 만약에 배치를 해주면은 여학생 3명 해서 교대로 앉히려면은 여학생이 무조건 여기 와야 되거든. 이런 데 올 수가 없거든, 밖에. 그래서 이때는 그냥 남학생 나열, 여학생 나열 해주셔가지고 이때는 144가 나오고요. 1명 차이일 때는 그냥 나열만 해주시면 되는데 인원수가 같으면은 곱하기 2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에 누가 오느냐 그 경우의 수가 2가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 3개를 다 더하는 게 답이어서 다 더해주시면 360을 정답으로 해주면 돼. 아시겠죠? 네. 자, 4-1번을 이제 보면은 4-1번을 자, 6개의 문자가 있는데 3개의 문자를 택한데 양쪽 끝에 자음이 온대. 일단 저 영어 알파벳에서 자음 모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음 모음 구별을. 그러면은 자, 모음은 일단 뭐가 있습니까? 모음은 일단 네? 네. 원래는 이제 아, 에, 이, 오, 우가 있는데 여기서의 모음은 아, 에가 있는 거 맞니? 아, 에. 문제는 근데 양쪽 끝에 자음이 좀 오고 싶대. 양쪽 끝에 자음이. 그러면 일단 자음이 지금 그럼 저기서 몇 개 있습니까? 자음이? 4개가 있죠. 저기서는 자음이. 뭐가 있어? B, C, D, F 이렇게 이제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이제. 자, 그러면은 저 자음 4개 중에서 일단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배치를 하고 싶어.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4P2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4P. 4P라고 쓸 수 있니? 그럼 4P로 일단은 어떤 자음을 일단 배치했어, 이렇게. 여기도 자음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가운데는 그냥 잠깐 다시 지금 3개의 문자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3개의 문자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자음의 양쪽 끝에 이제 그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무슨 수가 와도 무슨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거든.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총 6개의 알파벳 중 2개를 결정했으니까 나머지 4개 중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죠. 12 곱하기 4니까 48이라고 해주면 돼. 48이라고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야? 밑에 4-2번을 보시면은, 자, 정국이와 지민이를 포함한 7명. 7명을 이제 5인용, 2인용이 안 친다. 자, 그랬을 때, 그 정국이, 지민이가 같은 소파에 앉고 싶다. 같은 소파에. 자, 그러면은, 저 정국이, 지민이가 이제 2명이 이제 지금 같이 이제 이웃하여 앉아야 되는데, 한 세트로 묶어서 가야 되겠지? 너네들은 짝이다, 짝. 얘네들은 짝이다.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이제 여기 5인 쪽에 앉느냐, 2인 쪽에 앉느냐,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만약에 이제 5인 쪽이다. 그러면은 5인 쪽에다가는 일단 그 이웃해서 앉는 위치가 요거, 아니면 요거, 몇 가지니, 이거? 4가지 맞니? 4가지? 4가지? 그럼 일단 4가지. 그럼 골랐으면은, 이거라 결정했으면은, 그 정국이, 지민이가 자리가 바뀔 수도 있죠.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명의 사람들을 이제 그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5명이 누구니? 나머지 5명? 어? 얘네 이름, 너네 이름 다 아니, 얘네? 정국이, 지민이야. 일반인 정국인, 지민이야. 얘네 그 나머지 5명을 나열을 해주면 5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어. 나머지 자리가 5자리가 남았을 건데, 그 5자리를 이제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까지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 얘가 몇이야? 8 곱하기 120해서 960. 예? 앉을 수 있는 게 4개가 아니라 5개 아니에요? 네. 일단은 여기에 앉았을 때, 일단. 케이스가 그냥 나눠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2인용, 여기 앉았을 때는 여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자리 바뀌는 경우의 수 2팩, 나머지 5명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몇이야? 얘가 이제 241이? 뭐 사실 이걸 하나로 합쳐서 뭐 5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더해주니까 1200이다. 1200으로 해주시면 돼요. 답을 1200. 1200 해주시고, 120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 적어도, 한번 보자. 적어도. 자, 보통 적어도라고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시게 되면은 얘는 보통 여사건이야, 여사건.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서 그 여사건을 이제 우리가 빼서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근데 꼭 여사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저렇게 해야 계산이 좀 더 빠르고 쉽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건데 그 문제가 케이스가 이렇게 총 만약에 4가지로 만약에 나뉘어.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케이스는 이 3가지 케이스의 합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 케이스가 몇 가지인지, 이게 몇 가지인지, 이게 몇 가지인지 일일이 다 세도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전체에서 얘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해도 답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요 내용은. 물론 일일이 하실 사람은 해도 돼요, 이제. 자, 보시면은 4명과 여학생 6명이 있는데 3명을 선택하고 한 줄로 세운다. 한 줄로 세운다. 나열이야, 나열. 나열까지 하겠다는 거야. 자,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거든.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전체. 전체는 얘가 그냥 그 10명 중에서 3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야. 몇입니까, 그게? 몇이 몇이니?
10C3이지. 120이야. 이것도 너네가 많이 계산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10C3, 120. 이런 식으로 외워질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여사건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사건.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을 한번 부정해 봐야 되거든. 남자, 여자가 최소 한 명씩은 뽑혀야 돼. 부정해주면 무슨 의미? 남자, 여자 모두 안 뽑힌다? 이거 부정해주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지금? 남자만 뽑는 거죠. 네. 어느 특정 성별이 안 뽑히는 거야. 최소한 한 성별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만약에 남학생이 없으면 여학생으로만 뽑던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이제 있는 것이고, 이제, 남학생만 뽑거나, 아니면 여학생만 뽑는 거야. 남학생만 뽑거나, 여학생만 뽑는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남학생만 뽑거나 여학생만 뽑는다? 일단 남학생만 뽑아. 전체 남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다 남학생을 뽑거나 아니면은 여학생만 뽑는다?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을 다 여학생을 뽑거나 이게 여사건이야. 더한 이유는 뽑거나 이거는 합의 법칙이었죠. 합의 법칙. 계산해 주시면은 얘가 이제 4 더하기 몇이야 이게 20해서 24거든. 따라서 전체에서 저 24를 빼가지고 96이구나 라고 해주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여사건으로 이제 해결을 봐도 되고, 아니면은 얘는 그냥 전공법으로 해도 돼. 얘는 그대로 풀어도 막 더 풀이가 막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너네 경우의 수 할 때 이게 중요해. 문제를 그 케이스화 할 수 있어야 돼. 케이스화. 지금 문제 상황이 3명을 뽑는 거잖아. 3명을. 그러면 3명을 뽑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남학생 0명, 여학생 3명. 이런 식으로 그 남녀 학생을 몇 명 뽑는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죠. 케이스를.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1명이라며 각 성별을. 그럼 이 2가지 경우 물어보는 거 아니니? 요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 근데 아까 문제는 우리는 여사건으로 이 2가지를 구했던 거잖아. 이거 여사건이 바로 안 떠오르시면은 이 전체를 케이스화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케이스인지를 확인을 해봐. 이거 그냥 바로 구해도 답은 나와. 자, 이렇게 바로 구하고 싶으면은 남학생 4명 중에서 1명 뽑고 이어서 여학생 6명 중 2명 뽑는 경우의 수 얘가 이제 60이에요. 60. 60으로 나올 것이야. 그리고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이다. 4C 4명 중 2명, 6C1 여학생 1명. 그럼 6 곱하기 6 해서 얘도 36이 나올 거야. 더해서 똑같은 답 96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답 96이. 요렇게 우리는 계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푸는 게 나은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문제들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나열까지 하는 문제. 뭐라고? 나열까지 하는 문제. 아직 나열을 지금 안 했죠. 나열을. 나열까지 해줘야지. 지금 일단 선택까지만 한 거야. 선택까지. 나열까지 해줘야지. 자, 우리는 그 고른 3명 나열이니까 3팩토리얼까지 좀 곱해줄게. 3팩토리얼. 이거가 몇이야? 288인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 해서 288이 아닌데? 24. 24면은 576입니까? 576?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576. 네, 이렇게 나온답니다. 576.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필수예제 6번. 자, 사전식 배열. 자, 이거 잘해야 돼. 꼭 한 문제씩은 나온다. 사전식 배열. 자, 사전식 배열이 어떻게 배열하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사전식 배열. 뭐 작은 순서부터 해서 이제 큰 순으로 보통 나열해 주는 건데 6-1번 보시면은 자, 0, 1, 2, 3, 4가 있다.
이 다섯 개의 숫자를 전부 또는 일부만 사용해서 자연수를 만들어 볼 것이다. 자연수를 40번째를 구해라라는 거야. 자, 자연수 만들 건데 일부만 사용해도 돼요. 일부만. 그러니까 지금 5개를 가장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은 한 자리 자연수를 구성할 수도 있지. 한 자리 자연수. 이거 맞니? 한 자리 자연수. 그럼 일단 한 자리 자연수. 자, 조금만 다시 옆에. 한 자리 자연수를 구성하려면은 0 제외하고, 이 자연수니까 1, 2, 3, 4 오면 되는 거잖아. 4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수 다음에 2자리 자연수가 와줘야 되잖아. 2자리 자연수를 이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자, 맨 앞에는 올 수 있는 게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가 4가지 올 수 있는 거 맞니? 맨 앞에는 0이 못 오니까 4가지. 그 다음에 0이 올 수 있으니까 4가지. 맞니, 이거? 4가지, 4가지 맞습니까, 이거? 16가지. 우리의 목표는 그 40번째를 지금 찾는 거란 말이지. 40번째. 그러면 일단 계속 쭉 해 나가보면은, 이제 맨 앞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세 자릿수가 왔을 때는, 이때는, 여기 0 못 오니까 4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얘를 만약에 다 세버리게 되면은 4, 46에다가 48. 이게 지금 더하면 68. 이게 초과하거든, 얘가 지금. 초과하게 되니까 지금 너무 많이 생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 안에서 그런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맨 앞에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인 1이 일단 왔다라고 해보고, 그게 몇 가지인지. 2가 왔다라고 해보고 몇 가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럼 맨 앞에 이제 1이 왔다.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여기는? 4가지, 3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맞네, 이거? 그럼 32죠. 그러면은, 여기 맨 앞에 2가 왔을 때에도 똑같은 경우의 수 12가지 나오면은 44. 조금 초과하지. 그러니까 일단 이 내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 내에서. 그러면 이제 이 0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이 1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세부적으로. 이 0이 왔다. 뒤에 4가지가 올 수 있을 것이고, 4가지가. 이 1이 왔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4가지가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3가지 아니에요? 아, 지금 숫자가 지금 5가지, 6가지가 아니라 3가지. 오케이. 여기 3가지로 좀 수정해주겠습니다. 여기 3가지로. 4가지, 3가지. 4, 4. 오케이. 여기가 이제 35, 35가 되고, 여기까지 해주면은 얘가 38, 여기까지 나오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2, 3으로 나오게 되면은, 요것도 3가지가 나와서 41 초과하니까, 여기에서 또 결정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또 그냥 직접 3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아. 2, 3, 0 한 가지에서 얘는 이제 39가지. 그 다음에 이제 2, 3, 1 해가지고 얘가 이제 또 한 가지에서 여기서 40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2, 3,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냥 다 해줘야 돼. 저거는 하나하나. 그냥 하나하나 다 해주시고, 그리고 6-2번은 자, 5개의 문자 이제 A, B, C, D를 이제 다 쓸 건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자열은 지금 뭡니까? CA, DBE. CA, DBE. 요거를 좀 찾아볼 거예요, 이제. CA, DBE. 자, 얘도 이제 요거 비슷한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 알파벳은 이제 A에서부터 Z 순서로 이제 가는 거니까, 이제 맨 앞에 이제 A가 왔을 때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맨 앞에 A가 왔을 때 나머지 B, C, D 4개 나열해주면 되겠죠? 4 팩토리얼 맞니, 이거? 4 팩토리얼에서 24 나오니, 이거? 24? 자, B로 만약에 시작을 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4 팩토리얼 해가지고 24라고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겠죠? 24. 자, 이제 C에서 결정할 건데, 지금 C가 마침 또 등장을 했으니까, C에서 결정을 이제 해볼 것이고,
일단 C 다음에는 여기 A가 오는 것이니까 A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결정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CA가 왔으니까 이제 B가 이제 처음에 올 수가 있고, B 다 카운팅 해주면은 2팩해서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이거? B 다음에는? C 왔으니까 D가 바로 와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D 왔고, 이제 B, E 순서를 그대로 써보시면은 얘가 이제 그 자체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 일단 다 더해주신 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51가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1가지로, 네, 해주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타는지 알겠니, 이거? 다 하나하나 해봐야 돼, 이걸 이제. 저게 나올 때까지 다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 자, 7번을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건을 이제 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7-1번을 한번 보면은, 7-1번은. 자, 10명이 있는데 5명을 뽑을 거다. 근데 A, B는 포함하고 C는 포함 안 할 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간단한 문제야. 일단은 총 3명은 행방이 결정이 됐네. 뽑히는지 안 뽑히는지. 그럼 나머지 이제 몇 명에 대해서 확인하면 돼. 7명에 대해서만 확인해주면 되니? 저 3명은 이미 운명이 결정됐잖아. 그러면은 7명을 뽑을 건데 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미 A, B는 결정이 된 것이니 나머지 앞으로 몇 명을 더 뽑아주면 됩니까? 3명 더 뽑아서 7C3으로 써주면 되겠지? 얘는 35야. 그 다음에 7-2번은 자 1부터 9까지가 적혀 있는데 그 4개의 공을 꺼낼 것이다. 홀짝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거든.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그 홀짝이 모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막 케이스 나누는 거 했었잖아 이거. 자 일단은 여기 공 상황에서 홀수는 원래 총 5개가 있고 1, 3, 5, 7, 9 짝수는 지금 2, 4, 6, 8 4가지가 있는데 일단 홀수를 최대한 뽑으면은 4, 0, 뭐 3, 1, 2, 2, 1, 3, 0, 4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니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4, 0이 지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아니고 홀짝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맞니 이거? 이 3가지? 그럼 저 3가지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은 아까 6건이 좀 더 이제 간단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6건 나머지 2개만 구해주면 되니까 얘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하자. 전체에서 6건을 그냥 빼서 한번 좀 구해보자 라는 거. 전체에서 6건을 한번 빼보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얘가 9개 중에서 4개 고르는 게 전체인데 6건 지금 홀짝을 4형 골랐을 때와 04 골랐을 때를 좀 빼주셔야 되겠지. 4형으로 고르려면은 홀수 4개를 골라줘야 돼. 5개의 전체 홀수 중 4개를 골라주고 그 다음에 4개의 짝수 중 0개의 짝수를 골라주는 게 4형으로 고른 케이스야. 04 똑같이 홀수 5개 중 빵개 짝수 4개 중 4개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126 마이너스 자 5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계산해서 12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120을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문제고 6건으로 이제 확인을 했다.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8번 순열과 조합을 포함한 방정식이에요 이거.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근데 막 문제 푸는 거 보면은 막 되게 막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봐봐 이거 요 2차 방정식이 2근이 주어졌다.
n과 r을 구해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는 대입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대입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진짜 멍청한 거야. 이거는 대입이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푼다. 근계관. 저거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해주면. 두근의 합을 작성해보면 5인데, 그게 저게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 공식 있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이제 곱도 우리가 이제 식이 이제 있는데, 써보시면, 마이너스 50이죠? 그게 뭐랑 같냐면은, a분의 몇이야? c. 마이너스 5npr. 마이너스 5npr. 이걸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를. 자, 우선은 여기 이제 약분은 되니까 4 곱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NCR이 이제 20이 일단 나오죠. 20. 근데 사실 저기까지만 하더라도 NR은 나와, 사실. NCR이 20이 되도록 하는 NR이 몇인지 바로 확인됩니까? 네, N이 6이고 R이 3이야. 6이 3이야. 근데 이제 모르면은 그냥 해봐야지, 이거 일단. 자, 얘를 일단은 이거 약분시켜주시면은 여기 10이니까 NPR이 120이다. 우리 120 나오는 것도 이게 정해져 있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면은 이제 NPR이 뭐였어?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었잖아. 그거를 이용해주면은 120은 20 곱하기 R 팩토리얼. 그래서 R 팩토리얼이 6이 나옵니다. 그럼 R을 저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 R을 저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 R을 결정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이제 R 찾았으면은 이제 저거 찾아봐야 되는데, NC3이 20이잖아. N부터 막 3번 곱해가지고 막 20 되는 것도 찾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직접 찾아주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이제. n, n-1, n-2. 네, 분모가 이제 3, 2, 1이 20인데, 이게 6이거든, 이게 6. 그래서 어떤 연속된 세수의 곱이 이제 120이 되는 거를 찾아주는 건데, 이거 전개해서 막 방정식 푸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연속된 세수의 곱이 120이 되는 거를 직접 그냥 적절한 애를 넣는 게 나아. 그게 6이야. 이거 3개를 곱하면은 120이야. 이거 3개를 곱해주면. 이건 직접 대입하는 게 나아, 저렇게. 그래서 n이 6이고, 이제 r이 3입니다. 더해서 9가 돼야 돼. 이렇게. 9로 해주시고. 넘. 자, 필수 예제 지금 9, 10, 11, 요 3개 얼른 합시다. 3개까지 하면은 완벽하겠다. 필수 예제 9번인데, 자, 총 7개의 점이 있대. PQ를 구해볼 건데, 일단, 가는 직선의 개수, 나는 삼각형의 개수거든요. 일단 직선은 우리 어떻게 결정해드리? 직선은? 그치. 2점을 선택해주면 되지. 2점. 삼각형은 몇 개의 점을 그럼 고르면 되는 거야? 3점을 선택을 해주면 돼. 3점을. 그래서 P는 저 7개 중 2개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 Q는 저 7개 중 3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직선은 2개, 삼각형은 3개.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거 7C2 해가지고 다 직선이 안 나오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중복되는 직선이 있다. 이렇게 2개를 고른 직선하고, 참고로 직선은 그 무수히 양쪽 끝으로 뻗쳐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를 고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복된 직선이 나온다. 저 중복을 처리를 해줘야 돼.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직선 상에서 점을 고르면 중복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4개의 점이 중복이니까 4C를 빼줘야 돼. 근데 얘는 또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무슨 문제가 생기니? 정작 다 빼버리고 나니까 중복이어서 뺐는데, 이 직선은 이 경우의 수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여서 오히려 다시 하나를 더 더해주는 것까지 해줘야 돼, 이거 이제.
계산해보시면 16이 나올 것이고, P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Q인데, 삼각형은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773.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일직선상에서 만약에 세 점을 골라. 이거 연결하면 삼각형 나오니 이게? 안 나오죠? 그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빼주셔야 돼요,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얘가 35-4에서 3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도대체 왜 빼냐? 삼각형이 아닌 거. 를 빼주는 것이고, 여기서 얘를 빼주는 거는 이제 중복된 직선 제외. 중복된 직선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저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여서, 일단 답은 47로 일단 나오게 되고, 47로. 요거 좀 응용해서 하나만 좀 더 해보면은, 그 사각형의 개수까지 한번 적을게요. 사각형까지. 사각형이 내가 만약에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몇을 해주면 되겠니? 7시4.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가 일직선 상에서 내 점을 잡으면, 이게 지금 사각형이니? 아니죠. 그래서 4C4를 일단 하나 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그 일직선 상에서 내가 만약에 세 점을 잡잖아. 일직선 상에서 몇 개 잡는다고? 3개. 그럼 나머지 하나를 더 골라야 되는데? 어디로 골라야 돼? 호 위에서 골라야 돼. 여기를 골랐다 치면은 걔네를 연결해봐. 이건 사각형이 안 나와요. 삼각형이 나와. 그래서 저 일직선 상에서 세 점을 잡고 호 위에서 어떤 이무의 한 점을 잡는 경우의 수. 요거까지 우리가 카운팅을 해줘야 사각형이 아닌 것들을 다 뺄 수가 있어. 얘는 지금 뭐냐면은 직선. 얘는 지금 삼각형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야. 삼각형 이렇게. 이것도 계산하시면은 35-1 플러스 4 곱하기 3 해주시면은 이게 22가 나오나? 4, 3, 12, 13, 2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사각형도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 사각형도. 사각형이 아닌 것들을 저렇게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제거를. 그 다음에 10번인데, 자, 얘는 좀 간단합니다. 얘는. 자, 얘는 문제를 좀 잘 이해만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이게. 솔직히, 안 쓰고도 풀 수가 있어. 뭐냐면은, 1, 2, 3, 4, 5가 이제 있는데, 자, fx가 항상 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지금 조건에 나와 있지. 그러면 지금 x가 5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5일 때. x가 5면은 f가 5 이상이죠. 그럼 5는 가리킬 수 있는 게 5 이상만 가리킬 수 있네. 5 이상만. 그럼 5만 가리킬 수 있는 거야, 이거는. 5만 가리킬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일단 그 경우의 수 일단 한 가지를 일단 쓰시고, 그럼 4를 봐봐. 그럼 F4는 몇 이상이겠어요, 얘가 이제? 4 이상이죠. 자, 얘는 몇 가지일까? 이거 한 가지야, 두 가지야? 이거 한 가지야, 두 가지야? 얘 이미 5가 5를 가리켰네? 몇 가지? 두 가지. 이거 1대1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두 가지.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돼요. 두 가지야. 그럼 얘는 추측이 되죠? F3은 3 이상. 몇 가지일까, 얘는? 세 가지. 그 다음도 우리는 자연스레 추측이 될 거다. 결국에는 이게 1, 2, 3, 4, 5를 다 곱하는 거 아니겠니, 이게 지금? 이거 맞니? 얘는 F5, F4, F3, F2, F1. 그래서 120으로 그냥 답을 해주면 돼. 문제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게 1대1 함수 조건을 잘 봐야 돼. 너네가 자주 틀리는 것들이야. 1대1 함수 조건을 잘 봅시다.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더 씁니다.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라고 좀 씁시다.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요 마지막 이거까지 합시다. 마지막 다 왔어 이제. 자, 요거 이제 증명하는 건데, 요게 조금 어렵고, 학교 시험에 증명하라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자, 뭔 식이 성립을 한데, 자, R 곱하기 지금 뭐야? NCR은,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 이게 성립을 한대 이게.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성립하는지를 이제 과정을 잠깐 보시면은 분수식으로 지금 쳤거든요. 분수식으로. 자, 일단 저거 과정을 한번 좀 봅시다. 과정을. 저게 나와 있는 거를 내가 한번 그대로 단계를 한번 밟아 나가면은 자, n 곱하기 n-1c r-1 지금 요 오변에 대해서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분수로 분리하는 것에 의하면 이거 어떻게 분수로 쓰라고 했니?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에 그 다음에 분모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아까 이렇게 쓰라고 했어. 외워놔야 돼 이거를.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외워놔야 돼 이거를. 근데 그 다음 과정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가는 벌써 확인할 수가 있네. 가는 여기서 얘가 가에 해당이 되어야 되겠다. 얘가 일단 얘가 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확인해 볼 건데 뭔가 식이 n이 없어졌거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n이랑 n이랑 n-1팩이랑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게 곱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1부터 n-1까지 곱해져 있잖아. 거기다가 n까지 하나 더 곱해봐. n 팩토리얼 되는 거 맞니? n까지의 곱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순서를 좀 맞춰서 써보면 자 r-1팩에 n-r팩인데 자 얘가 이제 나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또 변형이 막 또 일어났는데 변형이 저도 보시면 갑자기 지금 분자에 R이 곱해졌어. 갑자기 분자에 R 곱하면 안 되고 분모에도 그럼 똑같이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분모에 자 잘 보세요. 여기 있지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R 팩토리얼 맞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R 팩토리얼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n-r의 팩토리얼 여기까지 이제 봐주면 되겠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다 얘가 이제 다가 되는 거예요. 얘가 다 여기 다구나.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답은 이제 나오긴 했죠. n-r, nr 해가지고 5번이 일단 답인데 근데 요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 여기 나머지 부분 있죠. 여기 나머지 부분 얘가 뭐니 이거 나머지 부분이 잠깐 다시 나머지 부분 여기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만 다시 여기 이렇게 얘들아 요게 뭐니 요거 지금 요게 뭐니 이거 거꾸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 NCR이야 NCR 이게 NCR이야. 자 분자의 팩토리얼을 보고 앞에다 쓰시고 분모의 형태를 보고 아 이거구나 뒤에 거 팩토리얼 형태 나왔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R까지 한 번 더 곱해주시면은 똑같은 식이 나오죠 제가. 저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